오랜만이다. 잘 살았니? 시험 잘 보고? 올백? 과학도 100점 못 맞았어? 응? 그럼 떨어지는데? 어떡하려고? 여기가 훨씬 더 조용하구나. 지금 베타바는 난리 났는데, 비 오는데 무슨 지역 축제 한다고 저 미친 짓들 하는지. 에휴. 무준이는 1교시도 지각하고 지금 또 집에 가버리면 뭐야? 어휴.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관성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중력 상태가 나타나는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원심력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째 원심력에 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자, 원심력의 정체를 살펴봤더니, 자, 원심력의 정체는 이런 정체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원심력이라는 것은 등속 원운동하는 개 내의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 관성력의 한 종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물체가 돌고 있는 거를 우리 바깥쪽 표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밖에 있는 관찰자는 다음과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자, 1차적으로 이런 걸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자동차가 원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는 어느 한순간에 단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얘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속도 V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때 이곳에 회전축의 위치가 있어. 회전축의 위치가 있고, 자, 그리고 얘는 연직한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얘가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요. 이때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방향에 실에 의한 장력이 나타나게 되지. 실에 의한 장력이 나타나게 돼서 이 두 힘의 합력이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을 그려보면 이 물체에 대한 힘은 벡터로 표현하겠구나. T 더하기 mg라는 힘의 합이 ma라는 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얘는 원운동하기 때문에 이때 a의 크기는 얼분의 v제곱이라는 힘으로 가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마찬가지 이것도 밖에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자. 자, 지난번에 우리 원동에서 봤던 개념이야.
자, 여기 턴테이블이 있는데 턴테이블에 용철상수와 K인 이런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얘가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하게 돼요.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게 되면 얘는 안쪽 방향으로 구심력이 나타나는데 그 구심력의 크기가 kx라고 얘기한 거지. 그래서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의 중심 방향으로 kx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이게 ma가 돼 버리지. 얘가 원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반지름을 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가속도 a란 녀석은 얼 오메가 제곱이라는 구심 가속도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에 있는 관찰자는 똑같은 상황의 것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게 돼요. 자, 차가 있는데 이 차 안의 관찰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움직인다고 생각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해? 자기가 기준이라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렇게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차 안에 있던 이 추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야. 이때 이 사람은 실제 나타난 힘이 어떤 힘이었어? 당연히 아래로 중력이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 장력 T가 있었단 말이야. 이 두 힘을 갖고는 얘가 평형을 이룰 수 있어 없어? 평형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의 힘인 바깥 방향의 F'이라는 힘을 느끼게 된대. 이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운동하는 계대의 관성력을 특히 뭐라고 불러? 원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T 더하기 mg 더하기 F'이라는 힘이 0이 돼버린 거야. 이때 F'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T 더하기 mg가 되었지. mg가 되었지. 이 값이 마이너스 m a가 됐는데 이때 a라는 녀석이 얼분의 v 제곱이야. 자, 따라서 이때 이 힘 F'이라는 힘은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는 지름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이라는 뜻이야. 구심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야. 반대 방향에 힘이 나타나서 이 벡터 빼버릴게 그냥. 마이너스 얼분의 mv 제곱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불러? 원심력이라고 부른대. 지름에서 나가는 방향이야. 지름 방향으로 구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해. 자, 마찬가지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도 한번 살펴보자. 얘가 지금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반지름 어린 곳을 돌고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바깥 방향으로 당겼기 때문에 얘가 길이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겼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다. 자, 그래서 얘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봤더니 이것도 벡터로 표현하지 말자.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나. F' 더하기 자, 여기선 빼기라고 해. 서로 반대 방향의 KX가 0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때 F'이라는 녀석은 KX와 같은데 얘는 mR 오메가 제곱이 됐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탄성력과
누가? 원심력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원심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가상의 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구심력으로 표현하는 게 옳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원심력으로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편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심력의 크기는 mR 오메가 제곱 또는 얼분의 mv 제곱이고 부호가 반대인데 책에 오타가 있지. 183쪽에 가장 아래쪽에서 두 번째 식을 보면 f 프라임은 마이너스 ma고 얘는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이야.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 마이너스 mR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얼분의 mv 제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원심력을 활용한 문제로 그 아래쪽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자. 진과 가시면 맞는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 맞느냐에 따라 학교에 나타나는 보충학습지가 좀 달라지긴 하긴 하겠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야. 학교 학습지에. 말이 학습지인데 학습지가 아니고 사실은 그게 거의 주 교재가 될 거야. 자, 여기 어떤 원통이 있어. 반지름이 어린 원통에 놀이기구에 뭐 이런 게 있대. 원래는 발판이 있고 발판 위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등에 이렇게 기대 있대. 그러면서 이 원통이 돌기 시작해. 원통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어때? 벽에 기댄 채로 발판이 아래로 꺼져. 근데도 떨어지지 않고 벽에 붙어 있대. 오케이? 자, 문제 상황을 책 얘기로 한번 볼게. 원심력을 이용한 놀이의 장치로서 회전 원통이 있다. 그림과 같이 회전 반지름이 2m인 회전 원통 속에 60kg 중인, 요즘 킬로그램 힘이라고 쓰지 중이라고 안 쓰고 있지. 옛날 책이라 그래. 이런 힘이, 자, 이런 사람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중력과 속도 그냥 여기서는 g라고 쓰기로 할게요. g라고 써서 9.8이라는 값을 쓰게 되면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g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옷의 재료와 원통 벽 사이의 마찰 계수는 뮤라고 할게요. 마찰 계수 뮤 0.4가 되는데 뮤라고 이야기했을 때 회전하는 동안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회전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야. 얘가 지금 오메가라고 썼는데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렇다면 얘는 회전하지. 원심력 갖고 푼다면 얘는 회전하니까 중심축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나타날 거야. v라는 속도로 돈다라고 하면 이 힘은 얼분의 mv 제곱이라는 힘이 될 거야. 이렇게 누르면 이 사람을 떠받치는 힘이 나타나겠지. 자, 벽이 이 사람을 이쪽 방향으로 떠받친데 이게 수직항력이 되어버릴 거야. 두 녀석의 크기가 어때? 같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 수직항력이 바로 얼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떨어지려고 위쪽 방향으로 뭘 받게 돼? 마찰력을 받는데 뮤 n이라는 마찰력을 갖게 되지. 이때 이 중력과 이 마찰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면 얘는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mg 마이너스 뮤 n이라는 값이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뮤 곱하기 n 대신에 얼분의 mv 제곱이라는 값이 mg가 되는 거지. 지워지고 지워져서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뮤분의 rg가 돼 버렸대. 따라서 v라는 값은 루트 뮤분의 rg야. 자,
자, 얘는 이런 관계를 갖겠습니다. 뮤라는 녀석이 0.4야. 자, 그리고 반지름이 2m이고 중력과 속도는 9.8이 돼 버렸어. 자, 지워지고 2가 돼 버렸어. 얘는 49가 돼 버리지? 루트 49니까 얘는 얼마? 7m/s라는 속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런 속력으로 회전하게 되면 얘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원심력을 활용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단진동이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진동은 매우 중요해. 그래서 시험에 무지 많이 나오는데 최근 연대는 상당히 약하게 나오다가 이번에 인과에서 문제가 그냥 보편적인 쉬운 문제가 1학년에 출제가 됐더라고. 2학기에 중간고사에 출제가 됐더라고. 자, 그러면 단진동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쟤네들 이재명 깜빵 가는 거 되게 좋아했나 봐. 계양구 국회의원인데 지금 법원에 앉아갖고 깜빵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텐데 신났다고 노래 부르고 지랄났네. 응? 비 오는데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시끄럽다. 이따 우리 4교시에 3강의실로 옮길 거거든. 그 전에 제발 끝내주기를 기도해라. 더럽게 시끄러. 여기는 웅얼웅얼 하는데 저긴 노래 소리가 다 들려. 엄청 시끄러. 자, 두 번째 이야기 단진동을 얘기해 보자. 단진동은 영어로 단순하게 진동하는 운동이란 뜻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심플. 단순하다는 뜻이지. 하모닉. 하모닉이 뭐야? 하모닉이 조화로운이란 뜻이야. 모션이라고 해.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표현해. 또는 SHM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 줄여서. 자, 이 단진동을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보통 단진동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주기라고 불러요.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길을 왕복하는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해. 이걸 단진동이라고 해. 또는 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다 라고 얘기해. 어떤 식의 운동이 나타나는지 이 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런 아이가 있다라고 하자. 상현아, 서진이 왜 안 왔니?
모르겠어? 아인이 왜 안 왔니? 서은이 왜 안 왔니? 어? 몰라? 어? 오호. 자기 여자친구 잘 있니? 그것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긴 아이 뭐가 있지? 주민아, 뭘 것 같아? 이거 뭔 것 같아? 뭐? 자전거? 너 이렇게 생긴 자전거 타고 다니니? 오호. 지민아, 뭐 같아? 연필깎이. 그렇지, 연필깎이야. 샤파. 자, 이 손잡이를 뱅글뱅글 돌려서 연필을 깎아. 얘 반지름을 A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원궤도를 그리는 것처럼 보이겠지. 반지름이 얼마인 A가 되는 원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얘를 이쪽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할까? 오케이? 얘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주기가 T라는 시간 동안 운동했다라고 해. 이때 위에서 빛을 줘봐. 빛을 주게 되면 얘는 아래쪽으로 뭘 갖게 하니? 그림자를 갖게 한단 말이야. 자, 이때 이 그림자가 한쪽이 A가 되게끔 중심점을 기준으로 왕복 운동을 하게 되거든. 그럼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얘도 한 번 갔다 다시 오지. 맞아? 그럼 두 녀석에 뭐가 가니? 주기가 똑같은 주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각속도를 갖는데 각속도는 T라는 시간 동안에 2파이만큼을 돌고 있지, 그치? 맞아? 얘도 역시 똑같은 오메가를 갖는데 이 오메가 값을 여기서는 뭐라고 해? 각 진동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그래서 오메가라는 각 진동수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등속 원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을 뭐라고 한다고? 단진동 운동이라고 표현해 준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 무지 중요한 얘기야. 얘는 할리데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이 언급되지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인데 그림자의 운동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야. 자, 여기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다라고 하자. 처음 위치가 이런 위치에 존재한대. 이때 이 값을 파이 또는 세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위상이라고 해. 오케이? 초기 위상 또는 얘를 위상 상수라고 해. 처음 위치를 나타내주는 정보야. 그리고 얘가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어. 그럼 잠시 뒤에 보면 물체는 어디에 가 있을까? 요 위치에 가 있게 된대. 운동했으니까.
이때 얘가 회전한 이 각을 뭐라고 해? 오메가 t라고 이야기하자. 오메가 t래. 자, 그렇다면 이무의 시간일 때 물체의 처음 위치는 이런 위치에 있었지. 그래 안 그래? 물체의 처음 위치야 이 값이. 얘는 반지름이 a인 원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값은 x0라고 할 때 x0는 얼마가 되니? a 곱하기 높이 성분이 되겠지. a 곱하기 얼마? sin phi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해. 자, 하지만 시간이 잠시 뒤에 보면 물체는 이 위치에 가 있지. 맞아요? 얘 높이 성분에 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 높이 성분에 가 있어. 그렇다면 이때 x는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이 값을 뭐라고? a 곱하기 sin 오메가 t라는 각 더하기 phi라는 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단지동을 나타내주는 위치에 관한 식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a 곱하기 sin 오메가 t 플러스 phi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이때 x라는 것은 t가 됐을 때의 물체의 위치, 중심점으로부터 진동 중심점이 이 점이 되겠지. 이 점으로부터의 변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진폭이라고 합니다. 최대 변이 값이 되겠다. 원점으로부터의 최대 변이 값을 a라고 썼어. 자, 오메가는 좀 전 얘기했다시피 각 진동수가 되겠지. 그래서 오메가라는 값은 t분의 2파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고. 그리고 파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초기 위상 또는 위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t라는 값은 주기가 되겠지. 그리고 얘도 f가 되는데 원래는 f 진동수고 원동할 때는 회전수가 되는데 회전수조차도 우리 진동수로 썼거든. 얘도 진동수라고 표현해서 주기와 진동수는 어떤 관계 갖는다고요? 얘는 t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되지. 얘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돼버리고 단위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수까지 표현해서 한번 살펴봤다. 책에는 그림처럼 얘는 사인 함수적으로 변화하는 i지. 사인 함수적으로 변화하는 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진동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타내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y라고 썼는데 그냥 이 축을 x라고 썼어요. 자, 이번에는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볼게요. 이따가 4교시에는 선생님이 면접에서 보이는 교과 질문들을 프린트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나눠 드릴 거야.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문항별로 다 작성해 놓으세요. 숙제야. 문제는 1학년부터 3학년 2학기 또 약간은 포함해는 안 돼. 3학년 2학기는 많이 안 써놔서 거의 질문 많이 안 하시니까 가끔 지구과학 선생님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냥 몇 개만 그냥 추가시켜서 놨어. 그래서 3학년 2학기 부분은 조금 약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질문들까지 다 찾아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문항수는 275문항 정도가 될 거야.
근데 세세하게 나누면은 약 500문항 정도가 될 거야. 문항 질문 하나당 하나만 묻진 않으니까. 그래서 약 500문항 정도가 될 텐데 그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편리할 것 같다. 1, 2학년 때 참고서 없지. 있는 사람 1, 2학년 때 참고서. 없는 사람들은요. 없는 분들은 어딜 가냐면 비상이 있죠. 비상으로 가. 그래서 자기 아이디는 못 볼 수도 있어. 엄마나 아빠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 인증 없이 그냥 바로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그 비상에 가셔서 자료실 가면 여기에서 오투, 중학교 거 오투하고 오투나 완자가 있을 거야. 완자를 PDF로 받아. 이 PDF는 볼 수만 있는 PDF야. 인쇄도 안 되고 요즘 아무것도 안 돼. 볼 수 있는 PDF가 있어. 그래서 이 PDF를 둘 중에 하나를 받아서 이따가 드리는 질문지를 답을 다 찾아놔. 너희 둘은 나눠서 하지 마. 스스로 찾아봐야지 공부가 되거든. 찾는 과정에서. 그래 좀이라도 책을 읽어볼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 본문 내용만 보지 말고 사이드 코치 부분이 있지. 옆부분에 나오거나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다 공부하셔야 돼. 어떤 걸 질문할지 몰라. 상대는 누가 질문하는 거지? 고등학교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직 선생님, 그 다음에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직 선생님이야. 그래서 이분들도 중학교 때 교생을 했다던가 이런 경험치기 있거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옛날 책 생각대로 풀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요즘은 빠졌는데 옛날엔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 수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고등학교 수준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판에서 상현아, 판의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이나? 판의 경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판의 경기에 대한 교과서에 없던 거짓말? 뭐가 일어나지? 그리고? 그렇지. 야, 이 그지 꽃갱이 같은 놈아. 너 지난주쯤에 생명 선생님이 상우 쌤이 다 해줬는데 무슨 수업 제대로 듣지도 않고 뒤질래? 판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지? 두께가 얼마 정도 돼? 10kg 나지.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지각의 평균 깊이가 30km인데 그럼 얼마야? 몇 킬로미터야? 두께? 50km. 지랄. 상현아 몇 킬로미터? 100km지? 너 죽을래? 손아인 모으면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 에스파는? 통과하는데 빨라져 안 빨라져?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교과에 빠졌는데 인과학 쓰는 선생님은 지구과학 선생님이 질문할 거란 말이야. 그럼 고등학교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어야 대답할 수 있어.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생님이 나이가 아주 어리지도 않고 아주 나이도 안 들었고 중간 정도 되시거든. 아마 40 정도 40 근처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들이 교생 실습 나가거나 학교에서 교직 갈 때 배울 때 그 정도 수준으로는 다 배우거든. 자연과학 개론 같은 걸 다 하니까 과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깊이가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갖고 중학교적으로만 보단 중학교에서 약간 깊은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해 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번 질문지는 철저하게 중학교 위주로 해드렸거든.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과정에서 소화에 대해서 효소 같은 걸 안 배우잖아. 근데 고등학교 책은 소화 효소 같은 게 나오잖아. 그래서 효소에 관한 것도 많이 봐둬야 돼. 그래서 고등학교 어느 정도 준해 갖고 질문지에서 약간 확장해서 공부를 해보라고. 알겠니? 이따가 질문지를 나눠줄 거야. 너 내 준다 그랬었잖아. 근데 중학교 교과 기반으로 했지만 그거보다 좀 깊어야 돼 내용이. 뭐 가갖고 중학교 과정에서 안 배웠습니다. 너무 좋지 않은 모습이잖아. 그래갖고 대답은 어느 정도 하되 만약에 너무 쫄리면 또 그것밖에 안 돼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중학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고등학교 포함된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만큼 대답한 결과입니다. 라는 식으로 항변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응? 알겠니? 그 다음에 또 뜻하지 않은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특히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생님 혼자 들어오시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 혼자 들어가시기 때문에 뭐 그닥 그 부분은 많이 안 물어보는데 인과학 같은 경우에는 전직 교장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과나 이런 거보다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지민아, 남지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뭐고 이유가 뭐지? 이거 물어봐요. 아이나, 너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은 뭐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 싫어하는 과목은 국어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지? 수학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국어는 주관이 필요하고. 국어가 주관이면 발음을 너멋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과적인 감이 필요하고. 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말 못해요? 수학과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런 질문 나오면 당황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순아인, 학교에서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인기를 갖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적당한 느낌.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본인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재밌기 때문에 싫어하는 친구는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물어본 적이 있어. 인성질문. 그냥 인성에 가깝다고 해야 되겠지? 진짜 별 시시콜콜한 생활 얘기까지도 다 물어보고 있어. 응? 이상현 군? 학교에서 이상현 군을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갖고 별 시덥지 않은 이상한 질문까지 다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 놓고 있어. 언지를 줬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진과학은 좀 물어보기 힘든데 인과학은 이런 형태의 질문들도 많이 물어봤었어. 응?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과 내용인데 교과 밖으로 나가는 것들 되게 많아. 소나인, 지금 현재 낮의 길이가 깁니까? 밤의 길이가 깁니까? 낮에 9월 23일 날 춘분이 지났지. 지금 밤의 길이가 더 길어졌지. 사실 좀 그건 그게 나 충분히. 기본적으로 기억하지 않아? 3월 21일경 춘분, 6월 22일경 하지, 9월 23일경 춘분, 추분, 그 다음에 12월 22일경 동지. 응? 물어볼 수 있지. 밤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긴 날은 언제죠? 상현아, 밤의 길이가 1년 중 가장 긴 날은 언제죠? 동지죠?
그러면 동짓날 태양의 고도는 얼마가 되죠? 윤혁이 얼마? 일반적으로 인천의 위도를 37.5도라고 가정하면, 인천의 위도가 37.5도라고 가정하면 동짓날의 태양의 고도는 90 빼기 가로 열고 23.5 더하기 위도가 돼. 그래서 몇 도가 되니? 29도야. 하진날 인천에서의 하진날 태양의 고도는 얼마지? 76도야. 90도 빼기 위도 빼기 23.5도가 돼. 23.5는 뭐지? 주민아? 23.5도는 뭐야? 23.5도가 뭐야? 지민아, 23.5도가 뭐지? 지구 자전축과 공전면이 수직한 방향이 이루는 사이각이지. 공전면과 자전축이 몇 도만큼 기울어져 있지? 66.5도만큼 기울어져 있잖아. 손아인,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지?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얼마큼? 공전면에 대해서 몇 도? 공정면에 대해서 보통 교과서는 공전면에 대해서 나와. 그럼 66.5.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게 기울어져 있는데 계절이 달라진 이유가 뭐지? 공전할 때 더 가까이 있는 분야가 계절. 지구에서 그 차이 갖고 계절이 나타나? 상현 66.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데 계절의 변화가 왜 나타나죠? 준혁, 계절의 변화가 왜 나타나니?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왜 적다고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죠? 윤혁? 지민?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사선으로 더 길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 만약 태양빛이 넓게 퍼져서 기분이 나고, 여름에는 태양광과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만 이게 중학교 교과에서 없어졌는데 있었어. 이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학교 시험에 무지 잘 나오던 주제야. 지구의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면과 66.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 그럼으로써 생긴 현상이 두 가지가 생겨. 첫 번째, 태양의 고도가 변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 일조 시간이 변해. 낮 길이 밤 길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 변화 때문에 지표면에 맞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변화돼서 계절의 변화를 갖게 된다라고 얘기해. 알겠어요? 엄청나게 많았던 질문이야, 옛날. 그래서 면접 보시는 분이 내가 그 얘기했지. 인과학 같은 경우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물리쌤이 계신데 옛날 물리쌤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력이라는 표현을 모르세요. 그분한테는 전자기력으로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현직에 있을 때까지 전자기력이었거든. 전자기력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또는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걸 전자기력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자기력입니다. 기존 교과에서는 전자기력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엄청 훌륭하지. 응?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이 하기 때문에 옛날 용어가 막 남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과에는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질문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옛날 생각하시고. 그래서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돼. 질문은 비록 275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서 새끼를 쳐갖고 질문을 다 기억해 둬야 돼. 준민아, 물질은 상태가 몇 가지가 있어? 상태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야?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뭐지? 상태 변화에서 아무리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래? 아인이 왜 그러지? 흡수만 해? 왜? 근데? 분자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상인이 왜 그러지? 상태 변화할 때 왜 물질 온도 변하지 않아? 응?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상태 변화에선 열의 흡수와 방출이 나타나는데 상태가 변화할 때 분자 사이의 거리가 변화되는데 이때 공급한 열 에너지를 분자 사이가 변화한데 즉 상태 변화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또 옛날에 인천시 수학관경 시대에 나왔던 화학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도 있었어. 기체 분자 하나가 있어. 이 분자의 크기는 0이라고 하자. 오케이? 0이라고 할게. 이 기체 분자 하나의 주변의 온도를 낮추어서 어느 점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온도를 변화시켰대. 이 기체 분자는 어떤 일을 겪게 되지? 준혁아, 어떤 일을 겪게 되지? 윤혁아, 어떤 일을 겪게 되지? 지민아, 어떤 일을 겪지? 준민아, 어떤 일을 겪지? 하주, 어떤 일 겪지? 기체분자 하나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 상태 변화 같은 거. 얘는 아무 변화가 없어. 상태 변화적인 측면에서. 왜?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데 기체 분자 하나만 있다면 얘는 아무런 변화도 겪게 되질 않아. 운동 속도만 달라지겠지.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 이게 중학교 화학 경시대에 있었던 문제야. 그때쯤에 출제했던 선생님들이 지금 면접을 보시게 될 거야. 그걸 감안한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교과 준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좀 생각해야 돼. 물론 교과 하나도 질문 안 하고 면접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소서만 드립답하고 그냥 신변잡기 같은 얘기 잔뜩 하다가 끝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2단계 면접은 진짜 복불복이야. 재수 좋으면 엄청나게 편하게 할 것이고 진짜 재수 온팡지게 없으면 엄청나게 까이다가 나올 거야. 어떤 친구들은 대답 한마디도 못하고 나온 친구도 있다고 해. 엉뚱한 얘기만 찍찍 싸다가. 어떤 친구는 엄청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래갖고 보편적으로 세 가지를 다 줘야 된다고 했지. 자소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내가 안 했더라도 어떻게든 찾아갖고 다 보면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다 찾아갖고 내 걸로 반드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기부 구석구석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해봐. 내 생기부에 어떤 말을 학교 선생님들이 써줬지라고 하고 다 한번 잘 읽어봐. 그 다음에
교과 내용도 확실하게 다 뒤집어야 돼. 수학도 마찬가지야. 수학 장군님이 그거 하라고 안 했니? 목차 만들기? 교과서 순서대로 목차 만들기? 나중에 마인드맵 할 때 아주 좋아. 목차 만들기 하면 어떤 거 배웠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순서 그대로 외우다 보면 굉장히 많이 알게 될 거야. 더 많은 것들을. 그래서 꼭 한번 자기 걸로 만들도록 해요. 책 못 찾으면 비상에 가갖고 요거를 다운받으면 돼. 무료야, 무료. 자, 그러면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해 보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진동의 변이. 자, 얘는 중앙 위치부터 출발시켰다라고 할게. 초기 위상을 뭐로 놓자는 얘기야? 0으로 놓자라는 얘기야. 초기 위상을 0으로 놓자.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여기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거든요. 자,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의 원동의 반지름이 A예요. 자, 임의 위치에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반지름이 A인 원이거든요. 각속도 오메가로 돌면 얘는 오메가 T라는 각을 갖게 돼. 위상을 갖게 된대. 자, 이때 이 축을 X축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때 그림자는 빛을 이쪽 방향에서 주었을 때 어떤 값을 갖게 돼? 이 높이만큼의 값을 갖겠지. 그래서 요 값이 바로 뭐가 돼? X값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A의 높이 성분이니까 뭐가 돼?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가 바로 이 X가 되었다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진동을 나타내는 식. 자, X는 A 오메가 T고 여기서 A는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진폭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 진폭이 됐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진동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속도라고 썼는데 속력이라고 표현해 볼까? 자, 속력이라고 표현해 볼게. 빠르기니까 단순하게 방향 표시하지 않으니까. 이쪽에 원동하는 물체가 있었대. 원동하는 물체가 있어. 자, 이때 임의 위치에서 지금 얘는 오메가 T만큼 나타나는 위치에서 자, 얘는 접선 방향의 속도를 갖습니다. 반지름이 A고 각속도가 오메가면 얘가 갖는 속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지? 얘 속력의 크기 얼마야? 응? 지민아 얼마지? 응? 원동에서 바로 구했던 건데? 원동한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주민 얼마지? 윤여가 얼마지? 준여가 얼마니? 주민아 얼마래? 자, 이렇게 나타났대요.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속력의 그림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자, 지름 방향으로 나타내줬고 이 축을 X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X축과 나란하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게 되면 요각과 요각이
동의각이 돼버리고 90도가 되니까 요 각이 얼마가 되니? 오메가 t가 돼버렸지. 따라서 이 녀석의 속력의 크기는 바로 이 크기가 된대. 그래서 V도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데 그 크기가 얼마가 돼버립니까? A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A 곱하기 A 오메가 빠졌어.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됐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A 오메가 곱하기 루트 얘는 1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여기서 A만 집어 넣어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의 제곱값이 돼버렸지. 따라서 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A 사인 오메가 t는 x가 되니까 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양쪽을 제곱을 취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 A 오메가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얘는 A 분의 A 분의 x의 제곱 더하기 A 오메가 분의 v의 제곱이라는 값이 1이라고 쓸 수 있어. 무슨 방정식을 만족하지? 이런 꼴의 방정식은 누구의 방정식이야? 타원 방정식이 되지. 그래서 얘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v축이라고 얘기하면 x의 최대값이 a, v의 최대값이 a 오메가가 돼버려서 자 이러한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타원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자, 얘는 x가 0일 때, x라는 값이 0일 때는 이 축이지. 속력이 최대값이 되지. 얘는 플러스 a 오메가, 얘는 마이너스 a 오메가가 돼버려. 그 다음에 진폭이 최대가 될 때는 속력값이 각각 뭐가 돼? 0이 됐다라고 해. 그래서 이 양 끝에선 속력 0이고 중심을 지날 때만 속력이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가속도를 한번 살펴보자. 단진동의 가속도. 단진동의 가속도를 얘기해 보자. 내일이 발표네. 선생님이 와갖고 지금 장군에 와갖고 지금 내기 학년을 과학고에 올려보냈는데 올해가 아마 제일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어. 폭죽놀이 하는 거지. 근데 비 오는 날이면 좀 연기 좀 하지. 야, 계양구 출신 국회의원은 지금 깜빵에 들어가냐 마냐 법원에서 쫄아갖고 앉아있을 텐데 그걸 즐기겠다고? 자, 단진동의 가속도를 얘기해보자. 자, 1사분면을 의도적으로 좀 크게 그려봤어요. 자, 얘는 지금 여기에 있대요. 반지름이 A고 오메가로 돌아요. 이 각도가 얼마가 되지? 오메가 T란 말이야.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안쪽으로 구심가속도를 갖겠지. 구심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되니? 구심가속도 크기가 얼마야? A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해. 자, 이때 여기에 그림자를 한번 나타내 보기로 했어. 자,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얘는 요 방향으로 내려오는 가속도를 갖게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때 가속도는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얼마? 사인 오메가 t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이때 A 사인 오메가 t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나타내 줬는데 말이야. 자, 우리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미분한 적 있지?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지?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이 식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니까 x라는 값이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썼어요. t에 대한 개수가 있네? 골아프네? 얘를 그냥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 오메가 t를 u라고 놔봐. 오케이? u라고 놓게 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얘는 u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되지? 오메가라는 값을 갖게 되거든. 오케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 속력 v라고 하는 녀석은 dt분의 dx야. dt분의 dx. 얘는 x에 t가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는 이렇게 써. 양변을 du로 곱해봐. 그러면 a 곱하기 사인, 얘는 u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맞아요? 미친나봐. dt분의 d 곱하기 x 대신에 a 곱하기 사인 u라고 쓰는 거지. 오케이? 이때 얘를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 순서 바꾸는 걸 우리는 체인 룰이라고 해. 연쇄 규칙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 dt분의 du 곱하기 du분의 d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u야. a는 상수니까 나가. dt분의 du는 뭐라고 했어? 오메가라고 했지. a 오메가 곱하기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된대? 코사인 u 대신에 뭘 써? 오메가 t 쓴 게 바로 속력이 되겠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속도 구해줄 수 있어. 가속도는 dt분의 dv가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얘는 dt분의 du 곱하기 du분의 d 곱하기 a 오메가 곱하기 코사인 u가 된 거야. 얘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가면 자 a 오메가가 돼버리고 얘는 얼마야? 오메가지? du분의 코사인 u 하면 마이너스 사인 u가 된 거야. 정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a 오메가 제곱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미분을 통해서 이렇게 속도와 가속도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해. 오케이? 지금은 어려운데 과거 가면 1학년 때 이걸 밥 먹듯이 써야 돼. 오케이? 요번에 인곽 같은 경우에는 단진동이 약하게 해갖고 중간 곳에 나왔고 인곽 같은 경우에는 단진동이 세게 기말고사에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단진동에
단진동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자,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야. 소리가 더 잘 들리지. 수분이 있어가지고 공기의 밀도가 커졌어. 그리고 소리 전달이 더 잘 돼. 만약에 햇빛이 쨍쨍 찌고 있다면 소리가 상당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이거보단 좀 덜 들릴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야, 계양구청 행사하는데 임영웅 정도는 불러야지, 그치? 이게 뭐야? 데이식스가 어? 데이식스가 유명한 애야? 데이식스 아는 사람? 준민이 모르지. 그런 애들 관심 없지. BTS는 BTS나 블랙핑크 정도는 돼야지. 응? 아니면 임영웅이라던가. 걔네 노래 불렀어 아까? 안 온 거야, 비 와서. 쟤는 애들. 임영웅 논다 그랬어? 방금 데이식스 들었어요. 학원 노래 들었어요. 임영웅 노래를? 자, 임영웅 행사 뛰면은 이런 행사 한 15분 정도 노래하고 들어가면 약 1억 원 정도 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물체가 나타난 힘이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몰라. 그러면 얘는 운동 방정식이 뭐가 돼? MA야. 그럼 단진동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가 되는 거지. 이런 값을 갖게 해. 오케이? 살펴보니까 얘는 궁극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X에 비례해야 되네. 그치? X에 비례해야 돼. 이 비례하는 힘이 나타나면 얘는 단진동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등속 원동 아니면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지? 등속 원동할지 안 할지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 운동 방향에 수직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면 얘가 원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단진동 운동하는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한 힘이 변이에 비례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더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